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번 주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 49쪽을 펴주시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 결말 바꿔쓰기까지 했었는데, 또 오늘은 그 앞부분에 있는 학습활동 마저 해서 우리 1단원 소나기 내용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49쪽에 2번에 보면 나를 가와 비교하여, 그러니까 나는 드라마 대본이었죠? 이 대본 재구성된 작품을 소설과 비교해서 이 드라마 대본 재구성된 작품에 추가된 장면을 보기와 같이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인물, 사건, 배경 이렇게 각 항목으로 나누어서 원작과 재구성된 작품을 간단하게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근데 그때 사건 부분에서 여기는 이제 사건을 정리를 하라는 거지. 그래서 사건 부분에서 여러 가지 장면들이 추가가 되고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쭉 일관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보기 내용 보시면 92번 장면에서 소년이 돌탑을 쌓고 있는데 꿰맨 고무신이 물살에 흘러가는 장면. 새롭게 추가된 장면이었죠. 그래서 그 장면의 의미가 뭐냐? 첫 번째, 이제 소녀가 준 꿰맨 고무신이니까 그래서 그게 없어졌으니까 소녀의 병세가 악화되거나 소녀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혹은 소년과 소녀의 이별을 암시한다. 그래서 그 의미를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쭉 찾아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정리해보자. 일단 장면 90번째 신 넘버 90번의 장면에서 소년이 봉순이와 함께 뭘 찾았지? 그렇죠. 산삼을 찾는 장면이 새롭게 추가가 되었죠. 이렇게 추가된 장면입니다. 이 장면의 의미는 뭐겠어요? 첫 번째 의미는 일단 소년이 아픈 소녀를 굉장히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에 걱정하고 있다라는 그 의미를 보여주고요. 두 번째는 산삼을 찾는 것 자체가 소녀가 낫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대목이죠. 그래서 정리 두 번째는 소녀가 낫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새롭게 가와 달리 나에 추가된 장면을 보면 여기다 정리해 볼까요? 장면 83번 장면에서 소년에게 대출을 주고, 여기는 소설에서도 대출은 줬죠. 대출을 주고 비 오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죠. 소설에서도 마찬가지였죠. 비 오는 것이 좋다고, 그러니까 좋아졌다고 말한 뒤 소년이 그 다음에 이제 얘네 둘이 같이 서로 드라마 장면 떠올리시죠? 돌탑을 쌓으면서 소원을 비는 장면. 사실 기존에는 대추 주고 나는 이제 비 오는 것이 좋아졌어. 소년과의 추억을 간직하고 싶으니까 여기까지 있었는데
그 뒤에는 돌탑 쌓는 내용은 없었죠. 근데 이제 드라마에서는 같이 돌탑을 쌓으면서 소녀가 먼저 소년에게 돌을 하나 딱 주잖아. 너도 빌어, 이런 의미로. 그래서 그렇게 돌탑을 쌓으면서 각자 소원을 비는 그런 장면이 드라마 대본에 추가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장면의 의미는 뭐냐? 먼저 첫 번째 의미는 소녀와 소년이 소나기 사건 그 이후로 굉장히 친밀한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같이 돌탑을 쌓는 그 시간을 보내는 그 장면을 통해서. 그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소년과 소년이 서로 호감, 좋아하는 감정이죠. 호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 이런 것을 이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지 않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외에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를 한 번 더 이쪽에다가 찾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여백에다가 써보겠습니다. 자, 그 장면은 씬 넘버 79번 장면 한번 보세요. 79번 장면은 무슨 장면이었냐면 장씨는 윤초 씨와 대립 관계에 있는 인물이었잖아. 그리고 윤초 씨의 집을 사려고 했던 그 사람이죠. 장씨가 윤초 씨 집을 사러 가서 마루에 어떻게 했어? 대청 마루에 대자로 뻗었다 이렇게 나오잖아. 대청 마루에 눕는 장면. 그게 79번 장면이었어요. 자, 이 장면의 의미 첫 번째는 윤초 씨 집안의 어떤 몰락을 상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보여주고 있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머슴살이 하던 집안의 자식에게 집을 팔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윤초씨 집안이 많이 가세가 기울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장면은 88번 장면 한번 볼까요? 88번 장면은 뭐였냐면 윤초씨가 아픈 소녀를 지키며 되게 정성스럽게 간호해줬던 그 장면 기억나시죠? 소녀를 지키며 이마에 물수건을 갈아주는 장면. 우리 드라마에서도 본 장면입니다. 자, 이 장면에서 알 수 있는 의미. 두 번째, 뭐겠어요. 당연히 윤초 씨는 인물의 특성에서도 정리했듯이 굉장히 혈육의 정이 깊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소녀를 걱정하고 굉장히 아끼는 그런 윤초 씨의 마음이 잘 드러나는 그런 부분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의미는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윤초 씨가 막 더 연로한 분이 어린 소년을 돌봐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녀의 병세가 위중하다는 것을 보여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 필기하고 계시죠? 사실 굉장히 많지만 오늘은 한 6개 정도 장면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번 찾아볼까요? 마지막 장면은 씬 넘버 98번 장면부터 그다음에 씬 넘버 101번째 장면. 여기 한번 보시면 이 부분은 소년이 소녀의 죽음을 안 뒤, 소녀의 죽음 소식을 안 뒤에 얘 어떻게 했어? 막 달려가서 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이러면서 돌탑을 무너뜨렸죠? 무너뜨리고 이별의 슬픔 때문에 막 오한과 신열 되게 아팠잖아. 학교에 결석하고 크게 아픈 장면. 주어가 빠졌네요. 소년이 아픈 그런 일련의 장면들이었죠. 이 장면의 의미 정리해보면 일단 돌탑 쌓고 막 이렇게 노력을 소원도 빌고 했는데 소녀가 결국에 죽은 거니까 엄청난 절망감이 들었겠죠? 소년의 절망감 그리고 슬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슬픔이 잘 드러나. 얼마나 슬펐으면 뭐 돌탑을 그렇게 무너뜨렸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소년이 소녀의 죽음 때문에 되게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많이 아파한다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기록되셨죠? 이렇게 해서 지금은 49쪽에서 사건 위주로 원작과 재구성의 차이점을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는 친구는 이제 뒤로 넘겨볼까요? 50쪽입니다. 자, 50쪽을 보면 다음을 참고하여 가의 밑줄 친 부분이 나에서 어떻게 표현됐는지 그러니까 소설에서 밑줄 친 부분이 드라마 대본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고 이번에는 표현상의 차이점을 한번 찾아보자 라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대본 시작할 때 드라마 대본과 관련된 용어 3가지 정도를 간단히 적고 넘어갔었어요. 그중에 첫 번째가 장면 번호. 그래서 드라마 이런 대본의 기본 단위가 되는 장면 번호 있었고, 그다음에 지시문 있었고, 그다음에 대사. 이렇게 3가지 용어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갔죠. 특히 이 지시문 같은 경우는 등장인물이 하는 어떤 행동을 지시하기도 하고 아니면 몸짓, 소품, 뭐 분위기, 효과 이렇게 상황을 설명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한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그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소설과 그 소설의 밑줄 친 부분이 드라마 대본에 어떻게 구현이 되었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이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소설과 드라마 대본의 형식을 한번 표현 방식, 형식, 특징 이런 것들을 비교를 간단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소설 그리고 드라마 대본 이렇게 하시고 이 둘에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뭐냐면 소설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모두 작가가 다 상상해서 작가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꾸며낸
창작해낸 이야기라는 점에서는 둘이 모두 똑같습니다. 그쵸? 소설도 허구적 이야기, 드라마 대본도 허구적 이야기니까. 그쵸?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은 이 둘 모두 소설의 구성 요소가 인물, 사건, 배경이잖아요. 드라마 대본도 마찬가지. 인물, 사건, 배경 중심으로 내용이 구성이 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차이점이 뭐냐? 공통점이 있으면 차이점도 있죠? 차이점. 이렇게 보시면 먼저 소설 같은 경우는 서술자가 있습니다. 다만 그 서술자가 이야기 안에 있느냐, 이야기 밖에 있느냐에 따라서 인칭이 달라지죠. 우리 1학기 때 뭐 1인칭 관찰자, 1인칭 주인공, 3인칭 관찰자, 전지적 작가 뭐 이런 식으로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그런 게 모두 다 일단은 서술자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서술자에 의해서 이야기가 전개돼요. 그쵸? 그래서 또 이런 서술자의 서술 혹은 등장인물의 대화 아니면 서술자의 서술 직접 말해주는 거죠. 이런 걸로 이제 내용이 펼쳐지죠. 전개가 되고. 그런데 드라마 대본에는 서술자가 없습니다. 서술자가 존재하지 않아요. 없이 오로지 등장인물의 대사 그리고 행동 드라마 생각하시면 돼요. 대사와 행동으로만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큰 특징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다른 점은 당연히 드라마 대본은 촬영을 기반으로, 촬영을 목적으로 한 글이잖아요. 그렇다 보니 촬영이나 편집 관련 용어가 드라마 대본에 굉장히 많이 쓰여요. 그래서 우리도 뭐 인서트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뭐 점프 이런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몇 군데 있었죠. 그런 용어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드라마 대본에는 장면 번호라는 게 붙죠. 번호를 붙여서 장면을 구분해요. 이런 게 특징입니다. 차이점의 특징. 그냥 소설과는 조금 다른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소설과 드라마 대본을 비교를 해보았어요. 그러면 내용을 같이 한번 보자. 가소설이 나 드라마 대본으로 재구성이 되면서 표현상으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시는 거예요. 보시면 밑줄 친 부분 소설에서 그날도 소녀는 주머니 속 흰 조약돌을 만지작거리며 개울가로 나왔다. 자, 여기 가에 개울가로 나왔다. 요 문장이 드라마 대본에서는 씬 넘버 83의 개울가 이런 식으로 드라마 대본에서는 장면 번호 다음에 이런 공간적인 배경이 표현이 되었죠. 자, 그 다음 밑줄 친 부분 한번 볼게요. 소녀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다 났냐? 아직도 그럼 누워있어야지. 자, 요 부분들 한번 보세요. 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인물들이 서로 나눈 대화잖아, 대화. 인물이 서로 나눈 이 대화가 나에서는 어떻게 돼 있어? 소년, 이렇게, 소녀, 이렇게. 각각 쭉 이렇게 이 밑으로 쭉 계속 이어지는 부분. 이렇게 보면 대화가 드라마 대본에서는 대사로 제시가 되었죠. 그리고 소설과 드라마 대본 형식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 표현이. 대화가 대사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 가와 나가 또 어떻게 달라졌나 또 보면은 가 같은 경우는 인물의 행동을 서술자가 직접 서술을 해요. 적어볼까요? 인물의 행동을 아까 소설에서는 서술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인물의 행동을 서술자가 직접 서술을 합니다. 그래서 뭐
흰 조약돌을 뭐 만지작 그렸다. 뭐 이런 식으로 대추를 뭐 건넸다, 대추를 줬다. 뭐 이런 식으로 서술자가 직접 서술을 하는데 드라마 대본 같은 경우는 인물의 행동을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지시문으로 표현을 합니다. 앞서서 우리 지시문이 뭔지 이야기했었지? 이런 거. 등장인물의 행동을 지시하는 것, 아니면 상황을 설명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제 지시문이었죠. 그래서 소설에서는 서술자가 직접 서술했던 것이 드라마 대본의 형식으로 가면서 그것이 지시문으로 표현이 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거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됐고 51쪽을 보겠습니다. 51쪽에 보시면 재구성된 작품을 원작과 비교해서 읽을 때 이 느낀 바나 깨달은 바를 모두 뭔가 이야기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원작의 어떤 점이 좋았나요? 그러니까 소설을 읽었을 때 원작의 어떤 점이 좋았는지, 그리고 드라마로 재구성된 작품에는 또 어떤 점이 괜찮았는지, 그리고 재구성된 작품을 원작과 비교하면서 읽은 활동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또 이 친구가 나는 재구성된 작품에 다양한 인물이 나와서 좋았어. 그쵸? 소설보단 여러 가지 인물이 나오니까 훨씬 더 재미있었겠죠? 그리고 소녀를 살리려고 장씨에게 집까지 판 윤초신을 보니 소녀의 죽음이 원작보다 더욱더 안타깝고 슬프게 느껴졌어. 라고 생각을 했네요. 이렇게 재구성된 작품을 뭐 비교하는 게 소설이 더 낫다, 드라마가 더 낫다, 재구성된 게 더 낫다 이렇게 우위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소설은 소설 나름대로, 또 재구성된 드라마는 드라마 나름대로, 뭐 시라면 시 나름대로 각각의 그런 작품이 저마다의 재미와 감동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우위를 여러분이 따지기보다는 여러분이 각 작품이 주는 그런 재미, 감동을 생각해서 여러분이 새롭게 알게 된 거나 깨달은 바, 그런 내용들을 여기 부분에 필기를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 다 정리가 되시고 51쪽까지 된 친구는 쉬어도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배움 공책으로 이번 단원 정리해 볼 거예요. 그래서 배움 공책 꼭 준비해 주세요.